내 집을 팔라고? 내가 뭔데?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들의 욕심,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갈라놓은 가족. 하지만 그 끝에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같이 무슨 사연인지 확인해 볼까요? 한 달 전 아들 재민이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특히 며느리 수진이 뱉은 말들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세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경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남편이 15년 전에 남기고 간 것이었죠. 여보, 이거 잘 보관해. 우리 노후 자금이야. 돌아가시기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고 경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봉투를 금고처럼 간직해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절친 미선이었습니다. 경수가 오늘 점심 같이 먹자. 할 얘기가 있어. 미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으며 경숙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한정식집에서 미선을 만났고 음식이 나오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가 너 요즘 괜찮아? 재민이네랑 일이 있었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경숙이 놀라서 물었고 미선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 집 팔아야 한다고 떠들고 다닌대. 노인들은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경숙의 얼굴이 붉어졌으며 손에 든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남편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밖에서는 오죽하겠어. 경수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 미선이 목소리를 낮췄고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혹시 너 그 땅 아직 가지고 있어? 남편분이 남긴 거 말이야. 경숙이 깜짝 놀라며 미선을 쳐다봤고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부동산 일하잖아. 그 지역이 요즘 엄청 핫하대.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미선이 건넨 신문 기사를 받아 읽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신도시 개발 확정. 토지 보상 절차 곧 시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경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확인했어. 내 땅이 개발 지역 한가운데 있대. 평당 시세가 500만 원은 넘는다고 하더라. 경숙은 계산을 해봤으며 800평이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억?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고 미선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조용히 해. 미선이 다급하게 말했으며 이거 절대 비밀이야. 특히 재민이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알면 난리 날 거야.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있었으며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날 저녁 재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수진이도 같이 가고요. 평소와 달리 친절한 목소리였고 경숙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와라. 짧게 대답했으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또 집 얘기를 꺼낼 거였고 이번엔 더 강하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죠. 경숙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미선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으며 정 대표는 경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땅 정말 대박이에요. 지금 팔아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고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일단 비밀로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모든 걸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정 대표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으며 경숙은 명함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상속과 재산 문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재민과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 먼저 들어왔으며 뒤따라 재민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어머님 잘 계셨어요? 수진의 인사가 평소보다 밝았고 경숙은 뭔가 준비해온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담담하게 대답했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 집안을 둘러봤고 어머님 집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너무 어수선해요. 은근히 집을 평가하는 말투였으며 경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 온 이유가 재민이 말을 꺼내려 하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크세요.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경숙이 차분하게 물었고 수진은 준비한 듯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작은 아파트들 리스트예요. 관리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내가 이사 가야 한다는 거니? 경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며 재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 경숙이 비웃듯 말했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날 위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고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집값도 오르고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 경숙이 돌아보며 말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회지? 나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재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그만. 경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으며 오늘은 이만 가라. 피곤해. 수진이 벌떡 일어났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으며 경숙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시어머니 집 팔아야 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재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나가. 경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으며 당장 나가. 재민이 수진의 팔을 잡았고 가자. 작게 말했습니다. 둘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경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경숙은 김유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으며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죠.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유진 변호사가 물었고 경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개발 소식,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압박까지. 유진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으며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그 땅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경숙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고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깔끔하고 문제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 이거 아시나요? 이 지역 평당 시세가 600만 원까지 올랐어요. 600만 원? 경숙이 놀라서 되물었으며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 나와 있었고 정말 그 가격이었죠. 48억. 경숙이 중얼거렸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경숙은 결심했습니다.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좋아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집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도요? 경숙이 물었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날 밤 경숙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고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으며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죠. 일주일 후 경숙은 정 대표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는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으며 건설회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경숙 여사님이시죠? 저는 한진건설 최상훈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경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땅이 꼭 필요해요. 평당 650만 원에 사겠습니다. 최 대표의 제안에 경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으며 5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최 대표가 말을 이었고 2주 안에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잔금 치르겠습니다. 비밀 유지도 철저히 하고요. 정 대표가 경숙을 보며 눈짓했고 괜찮은 조건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경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으며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좋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명함을 건네고 일어났으며 경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알아요. 경숙이 대답했으며 그런데 집도 같이 팔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 대표가 밝게 웃었고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비밀 유지도 확실히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설레고 한편으론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재민이 알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으며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뭔가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경숙이 차갑게 물었으며 수진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재민이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좀 필요한데. 역시나. 경숙은 속으로 생각했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어머님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수진의 말을 경숙이 끊었습니다. 수진아, 난 그런 돈 없어. 어머님, 집이 있잖아요. 재민이가 위험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경숙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엄마. 힘없이 불렀죠. 들어와. 경숙이 문을 열어줬고 재민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줘. 무슨 일이니? 경숙이 물었으며 재민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투자 실패했어. 회사 돈까지 써버렸어. 경숙은 아무 말 없이 재민을 바라봤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35살이야. 이제 어른이잖아. 엄마. 재민이 애원하듯 말했으며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런 말 몇 번째니? 경숙이 물었고 재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은 말 했잖아. 이번은 달라. 재민이 주장했지만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으며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협박하지 마라. 경숙의 목소리가 차가웠고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재민이 벌떡 일어났으며 좋아. 앞으로 엄마 없는 줄 알게. 문을 쾅 닫고 나갔고 경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으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경수가 괜찮아?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으며 재민이가 어제 왔다 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경숙이 놀라서 물었고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녀. 시어머니가 인정이 없다고. 경숙이 씁쓸하게 웃었으며 참 별일이네.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구나. 경수가 그런데 너 정말 땅 팔 거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계약해. 잘 생각했어. 미선이 경숙의 손을 잡았으며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애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미선이 좋은 곳을 소개해줬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지은 실버타운 있어. 시설도 좋고 병원도 가깝고. 실버타운? 경숙이 되물었으며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 완전 호텔 같아. 수영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경숙은 흥미를 느꼈고 한번 가볼까?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그래. 내일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유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준비됐어요. 공증도 받아놨고요. 고마워요. 경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재산을 처분한 후에 아들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유진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신 결정이고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전화를 끊고 경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었고 경숙은 당황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으며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숙이 물었고 수진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재민이가 큰일 났다고. 그래서요? 경숙이 차분하게 물었으며 수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사돈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 경숙이 피식 웃었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군요. 딸 시켜서는 안 되니까 직접 오신 거고. 수진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으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경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고 저도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사돈. 수진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으며 자식이 위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경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돈은 왜 안 도와주세요? 남의 돈 탐내지 마시고 직접 도와주세요.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고 경숙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수진 부모가 나간 후 경숙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앞으로 연락하지 마. 각자 살자. 라고 적었죠. 답장은 오지 않았고 경숙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경숙은 정 대표 사무실로 갔고 최상훈 대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유진 변호사도 함께였죠. 그럼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죠. 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고 꼼꼼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토지 매매가 52억, 계약금 10%, 잔금은 한 달 내 지급입니다. 경숙의 손이 떨렸으며 도장을 찍을 때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 정말로 우리 노후 자금이 됐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고 도장을 찍었죠. 최 대표가 준비한 계약금 수표를 건넸으며 5억 2천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숙은 수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매물로 나갔어요. 정 대표가 덧붙였으며 벌써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한 달 안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경숙은 유진 변호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통장을 새로 만드세요. 그리고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유진 변호사가 조언했으며 무엇보다 가족들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알겠어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거요. 경숙의 눈이 빛났으며 유진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미선과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시설은 호텔 못지않았으며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어떠세요? 안내 직원이 물었고 경숙은 마음에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3억에 월 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으며 의료 서비스, 식사, 청소 서비스 다 포함이에요. 미선이 경숙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한테는 껌값이잖아. 경숙이 작게 웃었고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민이 서 있었고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고 경숙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자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제가 돈 빌린 사람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남자가 경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5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까지 7천만 원입니다. 오늘까지가 기한이에요. 경숙이 재민을 쳐다봤으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니? 재민이 고개를 떨구었고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집이 좋으시네요. 여기라도 팔아서 갚으셔야 할 것 같은데. 나가세요. 경숙이 단호하게 말했으며 이건 제 아들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남자가 위협하려 하자 경숙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주거침입의 협박죄로. 남자가 당황했으며 재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경찰서 가서 보호 요청해. 경숙이 차갑게 말했고 난 더 이상 내 문제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남자가 일어서며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야. 알아서 해. 그리고 나갔으며 재민이 경숙을 원망스럽게 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경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내가 35년 동안 받은 사랑이 적었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야. 경숙이 말했으며 재민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경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아들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죠. 한 달이 지났고 집도 팔렸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가격이었으며 8억을 받았죠. 이사날 경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고 30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으며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했고 깔끔한 원룸형 아파트였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으며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렸고 평화로웠죠. 어머니,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유진 변호사가 전화로 물었으며 경숙은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준비도 거의 다 됐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경숙이 기뻐했고 유진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단 이름은 뭐로 할까요? 경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싶어요. 재단 설립식 날 뜻밖의 손님들이 왔습니다. 미선과 동네 친구들이었고 모두 축하해줬으며 경숙은 행복했죠. 경숙아, 정말 대단해. 미선이 감탄했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경숙이 웃으며 말했으며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고 돌아보니 재민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으며 더 성숙해 보였죠. 엄마. 재민이 조심스럽게 불렀고 경숙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왜 왔니? 축하드리려고요. 그리고 재민이 봉투를 내밀었으며 이거 첫 월급이에요. 조금이지만 엄마 용돈이에요. 경숙의 눈이 촉촉해졌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으며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수진이는? 경숙이 물었고 재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서로를 위해서요. 경숙은 아들을 안아줬으며 재민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 경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재단 일도 하고 실버타운 프로그램도 참여했죠. 수영을 배웠고 그림도 그렸으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경숙 씨, 오늘 파트너 되어주실래요? 실버타운 댄스 강사가 물었고 경숙은 수줍게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72살에 처음으로 왈츠를 배웠으며 서툴렀지만 즐거웠죠.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고 경숙은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으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고 제가 너무 어리고 욕심이 많았어요. 지나간 일이야. 경숙이 따뜻하게 말했으며 앞으로 잘 살면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새로 만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이번엔 제대로 살려고요. 잘 됐네. 경숙이 진심으로 축하했으며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경숙이 대답했고 수진이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녁 경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72살의 새 인생을 시작했고 후회는 없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으며 경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하면서 1년이 흘렀습니다. 경숙의 73번째 생일이었고 실버타운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으며 케이크에 촛불이 환하게 빛났죠. 경숙 씨, 소원 빌고 불어요. 친구들이 외쳤고 경숙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그리고 내 남은 인생도 이렇게 평화롭길. 촛불을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으며 그때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으며 경숙은 놀라서 일어났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재민이 꽃을 건넸고 그리고 이 아이는 수진이가 낳은 아이예요. 가끔 제가 봐주고 있어요. 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경숙은 아이를 안아줬으며 따뜻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도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스러웠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참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말했고 경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재민과 단둘이 정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재민이 물었고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다행이에요. 재민이 미소 지었으며 저도 이제 안정됐어요.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작은 전세지만 집도 마련했어요. 잘했네. 경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준 거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으며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경숙은 생각했죠.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몰라. 서로 독립적이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일주일 후 경숙은 희망나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으며 경숙은 뿌듯했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고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경숙도 눈물이 났으며 아이를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그리고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유진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내 인생도 바뀌었어요. 경숙이 대답했으며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경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 고마워.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고 경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으며 미선이었죠. 경숙아, 내일 여행 갈 준비 다 했어? 미선이 신나게 물었고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제주도 가는 거 맞지? 그럼 우리 나이에 친구랑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미선이 웃었으며 경숙도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숙은 여행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옷까지, 화장품, 카메라가 들어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내일이 기다려졌죠. 새벽 경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으며 73살의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숙은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고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더 이상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경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고 그리고 웃었습니다. 환하게, 행복하게.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탐욕의 싸움. 하지만 진짜 가족은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